계좌를 리셋하는 해독 프로그램 디톡스탁입니다. 자, 매일 저녁 8시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보다 더 잘 벌고 잘 드시고 잘 사실 수 있게 짧은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또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우리 원포인트 투자 레슨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는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 오늘 또 이렇게 모셔왔네요. 자, 박건영 전문가님 노란톡 오픈 채팅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오픈 채팅 검색창에 수익의 행복 박건영이라고 검색하시면 우리 전문가님의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자, 들어오시면 다양한 주식 초보자부터 중상급자 교육, 오늘은 특히나 이 레슨과 함께 종목 선물까지 다음 주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이런 종목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코멘트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서 또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부담 없는 고품격 해독 프로그램 디톡스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번 주 한 주도 그리고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참 사람 마음을 내 심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이 주식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전짝에 1%가 넘게 낙폭을 키우더니 그래도 코스피는 이 강보합권으로 다시금 올려 세우는 모습이었고요. 아무래도 이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들이 약세를 부진을 계속적으로 면치 못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계속적으로 좀 약보합권에서 오늘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는 안녕하실까요? 만약에 못 안녕하신다고 하셔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랄게요. 2021년이 가장 기대가 되는 전문가 1등으로 꼽히신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잘 새해 복 많이 보내봤습니다. 받으세요. 좀 네. 늦었지만요. 자, 일단 우리 얼굴이 좀 많이 드셨나 봐요. 일단 우리 전문가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수익의 행복 박건영 대표입니다. 장중에 변동성이 많이 나와서 오늘 많이 당황하셨을 겁니다. 오늘도 이제 좋은 전략과 함께 이따가 레슨 시간 있으니까 국내 시황 리뷰와 함께 좋은 교육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언제나 이 첫 시작은 참 시크하십니다. 네.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 2021년이 가장 기대가 되는 전문가 1등으로 뽑히신 우리 얼굴도 잘생기시고 수익률도 그만큼 극대화를 시켜줄 수 있는 우리 전문가님 오늘 어렵게 모셔왔습니다. 시장이 아무래도 지수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계좌의 빨간불이 참으로 나타나기가 어렵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노란톡방 오픈 채팅 말씀드리기 전에 수익률 표 일단 올해 우리 시청자분들께 얼만큼의 수익의 행복을 줬는지 한번 보여주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이라고 해봤자 저희가 한 달 하고도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겁니다. 자, 지금 10종목 정도 뽑아봤는데요. 보이세요? 세 자릿수의 수익률이 세 종목이 됩니다. 이 노란톡방에 들어와만 계셨더라도 이런 수익률 나도 한 번쯤은 맛볼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가는 종목에 가는 섹터에 저점에서 제대로 잡아서 수익 실현하는 방법은 이분이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 이길 수 있게 종목 꼭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같이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핸드폰으로 노란톡을 켰을 때 하단에 보시면 말구름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를 검색하시면 채팅창이 나오게 되죠. 상단에 보시면 말구름의 플러스 표시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를 꾹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이라고 써있는 말구름 표시 보이실 텐데요. 3번이죠. 자, 여기를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창이 나오게 됩니다.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수익의 행복 박건영이라고 검색하시면 우리 잘생긴 박건영 전문가님의 사진이 걸려있는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사칭방이 많아서 저희가 이 생방송 이후에는 문 닫을 겁니다. 만약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길 바랄게요. 최첨단 기술 냉큼 확보해 놨습니다. 자, 지금 TV 화면을 핸드폰 카메라로 딱 찍어만 주시면 됩니다. TV 화면을 카메라로 딱
찍어만 주시면 저 QR코드가 알아서 사칭방이 아닌 공식적인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의 노란 톡방 링크 바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 쉽죠? 카메라 켜시고 찍어만 주시면 되세요. 자, 지금 이렇게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봤고요. 오늘 시장이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네. 이따 시간 남으면 종목 상담 좀 하는 거 어때요? 좋습니다. 레슨 끝나고 시간이 되면은 여유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물 흐르듯이 갑자기 네.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께서 깜짝 놀라시지도 않고 이렇게 그렇죠. 승낙을 해주시니까 좋습니다. 이제 방법을 또 하나 알아냈어요. 자, 우리 전문가님 어쩐지 오늘 연휴 지나고 보니까 더욱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수익률표 보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시장이 참 지수가 지수대로 가고요. 이 종목별로 네. 이 이슈대로 종목별 장세가 계속적으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유하고 있지 못하는 가고 있는 섹터를 갖고 있지 못하는 분들은 상당히 소외감도 클 거고요. 손실도 그만큼 클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의 이 노란 톡방에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나 빨간불이 많이 켜지는데 종목이 너무 많기도 하고요. 이 네. 섹터별로 사실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너무 우리 쿠팡에 관련해서도 생각해 보면요. 이 종목 저 종목 다 튀어 오르다 보니까 뭘 사야 될지 도통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하실 거 아시죠? 종목에 관련해서 오늘도 기프트 수익의 네.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종목이 필요합니다.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국내 시장이 이제 코스피 3,0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코스피 3,000포인트 하단 그리고 코스닥 940에서 50포인트가 하단. 이걸 하단이라고 전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장중 변동성에 의해서 언제든지 깰 수 있는 선이고요. 종합지수 항상 제가 그림 짝대기 몇 개 그어놓고 분석하지 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도 이제 코스닥이 장중에 마이너스 2%가 넘게 급락이 있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섹터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이제 소형주 위주, 중소형주 위주 좀 수급도 괜찮게 돌았는데 테마성 위주 종목들이 급락이 많이 나오는 흐름이었고 굳건하게 버텨줬던 업종은 당연히 IT 쪽이었어요. IT가 제일 지금 현재로서는 실적도 선방하고 있고 매우 정직한 섹터이기 때문에 2차 전지나 반도체를 포함해서 여러 5G 통신 장비도 최근에 반등권을 모색하고 있지만 정직한 섹터를 항상 하자 이겁니다. 실적 없으면은 항상 하방이 무한대로 열려 있고요.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도 항상 걱정해야 될 게 실적 성장이 어디까지 이루어질지 잘 가늠하셔야 됩니다. 금융 시장도 종가 이제 코스닥이 아래 꼬리를 쭉 달고 올라왔지만 여전히 참아내서는 안 됩니다. 변동성은 항상 열려 있고요. 변동성은 항상 나와 봐야 아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섹터 관련해서 순환이 매우 빨리 돌고 있습니다. 내가 관련 들고 있는 관련 종목을 들고 있다면은 도대체 이 종목이 어떤 섹터로 엮이고 이 섹터 안에서는 몇 등 준지 분명히 이제 순위 체크를 분명히 하셔야 될 시장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가는 섹터에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실적이 받쳐주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확보된 이런 섹터와 이러한 섹터 안에서의 종목에 우리가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로 네. 섹터별로 종목들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 가장 사랑하는 우리 수익률 표 보고 조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시장에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에 관련해서 미리미리 선침해를 해서 딱 보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리고 이 대형주도 보이고요. 특히나 제가 딱 이 별표 친 종목 3개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즉 제가 관심 있는 종목 한번 별표 쳐본 거예요. 네. 그렇기도 하고 죄송해요. 어느 정도 좀 사심이 들어간 방송이라서 워낙에 하셨나 보네요. 네, 워낙에 이 수익이 잘 나는 전문가님이라서 네. 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제가 궁금해서 별표 친 것뿐이에요. 자, 그런 의미로 반도체 소부장에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좀 반등세를 보여줬거든요. 반도체에 관련해서 슈퍼사이클의 기대감도 있기는 하지만 미국의 한파로 인해서 사실 그렇죠. 반도체 셧다운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떨어졌는데 네. 만약에 지금 이 이슈가 추세적으로 계속적으로 갖고 갈 이슈냐, 단기적인 이슈에 그칠 것이냐, 반도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반도체에 관련한 종목을 알려달라. 즉 제 말씀은 그겁니다. 네. 네.
우선은 네. 한파로 인해서 뭐 셧다운이 된 건 맞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좀 다르겠죠. 셧다운이 됐다는 거는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는 거고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는 거면 현재 지금 생태계를 봐야 됩니다. 지금 공급 부족이죠. 대란입니다. 공장 잠깐 중단하면은 ASP 평균 판매 단가가 폭증해 버려요. 되려 반도체 산업에는 굉장한 호재로 보고 있고 지난해부터 해서 뭐 대만의 UMC나 여러 반도체 관련 업체들이 정전 사태를 겪으면서 안 그래도 IT 수요가 매우 견제한 업종, 업황을 함께 하는데 지금 쇼티지까지 같이 겹쳐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 크게 시작이 되지도 않은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대형주도 좋지만 중소형주 위주로 좀 관심을 갖자 이렇게 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올라갈 수 있는 사실 이제 섹터별로 사실 종목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제가 왜 자꾸 종목 거릴까요? 오늘 이 레슨 시간인데도 불구하고요. 시장이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종목 상담도 해주신다고 저희가 이제 시간 되는 대로 많은 분들께 해주실 거라고 약속도 네. 해드렸고 다음 주 시장 이기려면 뭘 알아야지 뭐 종목에 관련해서 단가를 정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종목이 이 종목 저 종목 다 튀어오르다 보니까 세 자릿수의 수익률은커녕 세 자릿수의 손실을 보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목이 중요해요, 전문가님. 섹터별로 종목이 중요해요. 섹터별로 종목들이 많이 봐달라고 중요해요. 이제 네. 대놓고 이제 요구를 하시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 주 이제 시장을 이겨야 종목을 달라고 되는데. 하는 거니. 네. 아니 오늘은 네. 아주 확고하게 오늘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네. 이게 안 되겠다. 한 종목 무슨 관심 있게 지금 필요 없다. 섹터별로 종목들을 다 알아야겠다.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의 별명이 뚫어박이잖아요. 네. 왜 그러겠습니다. 자꾸 지붕을 뚫고 종목들이 저렇게 200%, 뭐 100% 수익률을 달리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 좀 저희가 한번 얻어보자라는 이러한 작은 소원이랄까요? 섹터별로 종목들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우선은 생각하세요? 뭐 네. 그 노란 톡방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한 900명 좀 넘으시더라고요. 이제 뭐 기존에 이제 항상 함께 하셨던 분들도 많고 네. 오늘도 여전히 힘 느낌표 3개로 그러면은 제 에너지 동력원 이제 바카스 같은 개념이니까 힘 느낌표 3개를 제가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 힘 쓰시는지 힘 외쳐주시면은 힘 강도에 따라서 선물의 강도도 달라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럭키걸, 럭키보이입니다. 그 이유는요, 2021년 가장 이 주식 시장에서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가장 유망 있는 1등 전문가님을 모셔왔습니다. 이 금요일 밤에요. 다음 주 시장을 이길 수 있게끔 우리가 꼭 종목에 관련해서 선물도 얻어가고요. 실시간 장중에 무료 톡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리 전문가님께서 종목에 관련해서 공시에 관련해서 왜 이 종목이 올랐는지 꾸준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TV 화면 지금 딱 찍어만 주시면 됩니다. 지금 TV 화면을 딱 찍어만 주시면 저 QR코드가 알아서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저희가 링크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부담 없이 누구나 이 모든 게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무료 노란 톡방이기 때문에 두 번 생각하지 마시고 힘내시라고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 모셔왔으니까요. 카메라 켜시고 이 TV 화면을 찍어만 주시면 되세요. 자, 수익률 표 보면서 조금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이 별표 종목들 먼저 좀 볼게요. 죄송해요. 네. 자, EM텍에 관련해서 기가 막힙니다. 사실 디바이스 ENG가 너무 큰 이 면적을 확보하고 있어서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EM텍이 34%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기가 막혀요. 어떤 투자 가치 보셨어요? 차트를 보면서 EM텍은 말씀을 네. 드릴게요. 제가 최초에 주목했던 단가가 이제 12,000원 부근이었습니다. 이때 박스권 횡보를 할 때였죠. 중요한 거는 지난 3월 저점이 여기였습니다. 코스닥 종합지수 기준으로 저점을 깼을 때가 이때 이후로 많이 안 올라왔습니다. 많이 안 올라왔던 이유가 하나였어요. 보더비나 IT 뭐 여러 가지 뭐 무선 이어폰이나 여러 헤드셋을 파는 업체인데 실적이 엄청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안 올라온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근데 이번 올해 이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EM텍 회사는 성장성을 엄청 많이 폭발적으로 지속합니다. 그 이유에 있어서는 전자담배 이제 카트리지도 소모품을 팔고 있고 기기 릴을 제조해요. 국내 KTNG 담배 제조소랑 파트너십을 강하게 맺고 있고 이제 해외 매출도 생각하는 예상보다 상회하는 물량이 나오면서 실적 성장이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12,000원 부근에서는 성장이 확실시된 회사면은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이 생각을 들고서 이제 진입을 시도했던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무료 노란톡방에서도 제가 퀴즈로
그냥 대놓고 다 드렸어요, 힌트를. 뭐 전자담배 국내 1등 그리고 대형 대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가 있다. 지금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단이 짧고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생방송 중에도 힌트 주시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계속해서 언급 드렸어요. 맞아요, 제가 맞아요. 네.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34% 수익률이 뭐 사실 뭐 대단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냥 귀여운 수준이고요. 앞으로도 성장성을 계속해서 지속하는 만큼 이런 종목들은 지수 걱정하지 말고 중간중간에 이제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열어버리지 않습니까? 명백한 바닥권입니다. 바닥권에서 돌릴 수 있는 실적이라는 게 있죠. 그게 이제 하늘로 천장을 이제 뚫고 만드는 모멘텀이겠죠.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하는 종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 명확하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요. 2021년 가장 기대가 되는 우리 전문가 1등 전문가님이십니다. 다음 주 시장 이겨내시라고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 모셔왔기 때문에 나도 이런 빨간불 정말 다음 주에는 꼭 꺼봐야지 하시는 분들께서는 두 번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기라고 오늘 모셔왔기 때문에 지금 TV 화면 딱 찍어만 주시면 됩니다. 자, 이 TV 화면을 카메라로 딱 찰칵 찍어만 주시면 QR코드가 알아서 링크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종목에 관련해서 섹터별마다 종목을 알면 우리가 훨씬 빨간불을 켜기가 쉬워집니다. 종목만 아시는 거 아니고요. 실시간 장중에 저희가 명확한 이런 단가라든지 왜 이 종목이 올라가는지 명확한 해석까지 함께 해보실 수 있습니다. 사칭방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 끝나면 바로 문 닫을 겁니다. 다음 주 시장 같이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과 꼭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일단 네. 한 종목 더 들어볼게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요. 오늘 생각을 안 하고 오셨기 때문에 네. 종목 오늘 많이 얻어내려면 시간이 좀 많이 남아야 그렇죠. 되거든요. 저는 종목 빨리- 상담 네. 시간도 오늘 사실 갑자기 약속을 받아내셨기 네.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많은 분들의 두 종목 개를 상담을 찍어내시겠다는 건가요? 그럼요. 너무 염치가 원 플러스 원 양심이 모르세요? 없는 것 같은데요. 양심이라고 네. 제가 저기 집에 갖다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버틸 때까지 그런 거 버텨보고. 없이 자, 일단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금요일이 참 좋아요, 전문가님. 네. 자, 일단 자꾸 말이 새로 들어가네요. 자, 수익률 펴 볼게요. 자, 지금 상당히 귀여운 이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PI 첨단 소재. 네. 저는 이 종목이 사실 가장 궁금했어요. 네. 이제 막 튀어오르는 게 아닐까 싶어서요. 네. PI 첨단 소재 관련해서는 좀 어떤 투자 가치를 보셨을까요? 좀 실적 개선이 이제 주가로 반영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PI 첨단 소재는 과거 SKC 코오롱 PI가 사명을 변경한 회사입니다. 과거 차트를 좀 볼게요. 2017년부터 2018년 슈퍼사이클이 있었습니다. 이때 상승을 왜 했냐면은 쇼티지였어요. 필름 소재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전방 산업, IT 산업이 엄청 호조였습니다. 스마트폰도 잘 팔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항상 쇼티지라는 단어를 엄청 좋아합니다. 반도체 쇼티지, PI 필름 첨단 소재도 제가 퀴즈를 통해서 쇼티지라는 퀴즈 단어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때 엄청나게 슈퍼사이클을 타고 갔습니다. 과거 이제 10,000원대 하던 주가가 4, 5만 원까지 그냥 5배 넘게 갔었죠. 당시의 이유도 이제 전방산업 호조에 의한 필름 소재 수요 폭증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박스권을 뚫고 올라오는 움직임 자체가 이번에는 좀 다르게 엮어서 올라옵니다. 쇼티지는 쇼티지대로 근데 전기차 안에 또 필름 또 들어가고 5G 통신 장비 말고 5G 스마트폰 연성 회로 기판 FPCB나 여러 이제 방열 시트 그리고 전기차 첨단 소재 관련해서도 사업성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증설 자체는 한계가 돼 있는데 캐펙스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럼 단가 계속 올라갑니다. 영업성, 사업성, 수익성 매우 좋죠. 서라운드 매우 명확하죠. 그렇기 때문에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는 뭐 박스권을 뚫었지만 앞으로도 좀 상당한 업사이드가 더 열려 있다고 충분히 보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이제 우호적인 업황이나 시장과는 조금 거꾸로 갈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말 좋습니다. 사실상 이 반도체에 관련해서 이렇게 반도체 소부장 쪽 그리고 전기차, 즉 우리가 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저가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건지를 계속 좀 찾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다 찾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께서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도움을 넘어서서 행복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참 힘드실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아무리 좋은 종목도 저희가 매매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고요. 언제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수익 실현을 넘어 이렇게 세 자릿수의 수익률을 보일 수 있게끔 수익 극대화를 할 수 있는 법입니다. 시장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우리 지금 TV 화면 딱 찍어만 주시면 박건영 전문가님께서 오늘 분명히 섹터별로 종목들 다 주실 거라고 제가
본전 뽑고 방송 끝내보도록 하겠으니까요. 지금 설득은 제가 할 테니까요. 노란 톡방 함께 참여만 하시면 됩니다. 저 믿으시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꼭 함께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한 종목만 더 얘기 나눠보고요. 이 교육 좀 진행해 보도록 네. 할게요. 자, 수익률표 보면서 아주 예쁜 종목 한 종목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EM텍과 PI 첨단 소재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이비전 시스템도 아주 예쁘게 16%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이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이에요. 네. 어떤 투자 가치 보셨을까요? 하이비전 시스템은 본업이 이제 차트를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모듈 업체고 이제 고객사가 LG이노텍, 삼성전자가 있어요. 본업 실적 괜찮습니다.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자회사였습니다. 자회사 퓨런티어하고 이제 큐비콘이 있는데 퓨런티어라는 회사가 자율주행용 센싱 카메라를 만듭니다. 이게 이제 삼성전기를 통해서 테슬라로 납품이 돼요. 근데 이제 이쪽 부분에서 이제 모멘텀이 테슬라랑 엮여 있고 두 번째로 이제 큐비콘 관련해서도 얘네가 이제 사업성이 괜찮습니다. 키워드가 뭐냐면 3D 프린터 만드는 업체예요. 흑자 전환에 최근에 성공했고요. 실적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관련한 이제 퓨런티어를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센싱 기술입니다. 센싱.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레벨이 1, 2, 3 이제 있습니다. 레벨이 올라갈수록 센싱 기술이 더 좋아야 됩니다. 360도를 이제 카메라가 돌려주면서 사물 인식을 잘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한 대 들어가는 센싱 카메라가 적어도 최소 20개 이상은 된다고 전망이 되고 있고 현재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 자체도 내재된 모멘텀이 매우 좋지만 자회사 모멘텀도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올라왔던 이유는 뭐 수급이나 여러 우호적인 업황 환경 때문이겠죠. 실적도 괜찮습니다. 자회사도 괜찮아요. 모멘텀 괜찮습니다. 그럼 삼박자 다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좀 무료방에서도 이제 힌트를 많이 드렸던 종목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교육 진행하기 전에요. 네. 한 가지만 질문 조금만 가볍게 해보도록 할게요. 워낙에 우리 국내 시장 이외에도 미국까지 바라보시면서 전 세계적으로 일단 이슈를 다 살펴보시는 전문가님이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 시장 자체가 지금 뭐랄까요? 중국의 통화 긴축 우려, 뭐 미중 갈등부터 시작해서 뭐 미 국채 금리가 10년물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까지 있고 막 이거저거 복합적으로 재료가 사실 호재보다는 악재에 더욱더 지금 상존하고 그렇죠. 있는 시장이에요. 지수가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많이 이 필요성이 힘싸우기가 상당히 필요한 시즌인데요. 네. 수급도 사실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저점에서 가장 먼저 잡아야 될 섹터는 뭐예요? 섹터는 네. IT 쪽 항상 좋게 보고 있습니다. IT가 어. 엄청 많아요. IT 그럼 IT 반도체도 말고 있고. 또 뭐 보세요? IT 쪽하고 이제 바이오는 제가 최근에는 네. 매매를 너무 하기 힘든 장이기 때문에 아. 판단돼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요새 최근에는 매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IT 어. 쪽 여전히 자, 관심 어린 적어야겠습니다. 자, 눈으로 이제 좀 이렇게 물 가지고 계셔야 될것 흐르듯이 같습니다. 질문을 해야 네. 막힘없이 나오는 거거든요. IT 그러면 이 종목 섹터에 관련해서 네. 주실 수 있는 섹터 두 가지는 어느 정도 이제 포함이 된 거예요. 그렇죠. IT와 그리고 많이 떨어진 이제 좀 낙폭을 좀 축소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까지. 아니요, 제약 이렇게. 바이오는 이제 어. 바이오는 최근에 이제 개인분들이 매매하기가 많이 네. 힘든 시장이고요. IT IT, 중에서도 네.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여러 가지 뭐가 있겠지만 그거 말고 또 한 섹터 더 말해보세요. 네. 통신 장비, 5G 통신 장비도 5G, 여전히 알겠습니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들으셨죠? 어떻게든 본전 뽑고 방송 끝내보도록 할 테니까요.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이 모든 거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지금 카메라 딱 켜시고 TV 화면을 딱 카메라로 찍어만 주시면 됩니다. 힌트 어느 정도 얻어봤고요. 자, 저희가 여기에 관련해서 부담 없이 누구나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함께 박건영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대표님과 레슨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박건영 대표입니다. 오늘 레슨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 소개 생략하고요. 코스피 종합지수가 이제 3,266포인트가 고점이었죠. 이때 당시에가 뭐 장세가 어땠습니까? 황소 장세였습니다. 대형주가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뭐 현대기아를 포함해서 삼성전자도 장중에 어마어마한 급등이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좀 많았던 시장이지 않았나 싶었어요. 지난 1월장이죠. 벌써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시장에서 과연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지 금일 전략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자, 종합지수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거 제발 좀 뭐 잣대로 이렇게 지지선 좀 긋고 그렇게 멋있는 척 하지 말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오늘도 부봉 보시면서 그렇게 막 마음 졸이면서 매매하시고 뭐 맨날 MTS 이렇게 보고 있고 일 하시는 것도 바쁜데 아무 의미 없잖아요. 어차피 3시 30분에 종가는 결정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화요일 코스닥 종합지수 맞추실 분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내가 해야 될 거는 분명히 뭐냐. 내 종목에 대한 악재가 나왔나 아니면 시장 대비해서 더 빠지고 있나 아니면 섹터 자체가 뭐가 문제가 생겼나 그런 거를 좀 잘 체크하시면서 실적 같은 것도 그리고 시간이 되신다면 전자공시도 좀 많이 보시는 게 좋겠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꼬리를 쭉 달았는데 장중에 낙폭이 마이너스 2.34%가 나왔습니다. 제약바이오 투심이 엄청 안 좋았죠. 뭐 HLB를 포함해서 여러 바이오 투심이 안 좋습니다. 보통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임상을 하는 회사가 엄청 하나의 회사여도 괜찮습니다. 대박이 나면은 바이오 섹터가 예전에 2017년도 18년도에 바이오장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바이오하고 남북경협주 안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느 정도 좀 투기성 수급이 엄청 많았습니다. 바이오 버블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엄청난 황소 장세를 이끌고 갔었는데 최근에는 바이오 자체를 이제 개인분들이 매매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군들도 기본 하방이 마이너스 20-30%가 그냥 열려 있습니다. 내가 진입하고서 요 부분에 진입했다면은 여기가 좀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쭉쭉쭉쭉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매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바이오 해당 기업의 좀 내재 가치를 보시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임상 파이프라인을 보라는 거예요. 뭐 이 회사가 임상을 일상하고 있는데 이 약의 가치나 지금 경쟁사 약이나 여러 가지 좀 많은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IT 개인분들은 이제 초보자분들은 실적 나오는 IT 업종이 가장 매매 유리하겠다 이렇게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금일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조금 무료 노란톡방 분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탄소 배출권 자료집이 나왔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리뷰를 해볼게요. 자, 탄소 배출권 거래 트레이딩 이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온실가스 감축 기조에 의해서 기업별로 이제 정부에서 해당 탄소 배출 A 기업 너는 배출량 가스가 많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좀 줄여 이런 식으로 업종별로 이제 섹션별로 이제 포션을 주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서 기업별 할당량을 초과하거나 아니면은 미달하였을 시 초과된 양은 배출권 거래를 통해서 구매를 해야 됩니다. 구매. 그러면은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은 이제 배출권 구매를 통해서 어느 정도 사와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여기서 초과된 양을 배출권 거래를 탄소 배출권을 사와 가지고 분명히 사와 가지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달된 양 같은 경우에는 배출권을 획득하는 거죠. 내가 이제 연간 10톤 정도 이제 할당을 받았는데 5톤밖에 배출 안 했으면은 5톤에 대한 차액이 이제 배출권으로 이제 좀 획득이 되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자, 배출권 거래제에 이제 3기가 도입됐습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시행이 됩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유상 할당 비율이라는 겁니다. 제2기가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시행이 됐습니다. 2기 때는 유상 할당 비율이 3%였는데 이번 3기 2021년 올해부터는 10%로 상향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3톤의 감량 의무만 있었는데 이제는 10톤을 감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배출량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무상할당 비율도 줄어들면서 이제 배출가스가 많은 기업들은 이제 점점 옥이 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이제 3기 거래제 이번에 3기 도입됐다고 해서 2021년부터 3기에는 60개 업종에서 이제 70개 업종까지 더 섹션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유상 할당 비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올라가고 있죠. 방금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100톤 생산 기업이 있다. 100톤의 배출가스 이제 좀 배출을 하는 기업이 있으면은 제2기 때는 유상할당 비율이 3%였는데 3%였으면은 3톤만 감량했으면 되는데 제3기에서는 유상할당 비율이 10%로 상향되면서 10톤의 감량 의무가 생긴다는 겁니다. 감량 기준을 미도달시 여전히 배출권을 사와야겠죠. 이게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리고 이게 업종마다 뭐 이제 화학이나
뭐 여러 철강 쪽은 이제 업종마다 이제 좀 어느 정도 포션을 좀 많이 줍니다. 너네는 좀 많이 배출하니까 어쩔 수 없다. 그 대신 이 포션을 줄 테니까 요 안에서 니들끼리 알아서 해먹어 이런 개념입니다. 업종 특성상 정유나 화학 그리고 철강 쪽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자, 교토의정서에서 이제 파리 기후 협정으로 넘어오면서 교토의정서 같은 경우에는 일부 기한을 정해놓고 선진국만 참여를 유도하는 어떤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파리 기후 협정은 어떻습니까? 모든 이해 당사국들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의무적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요. 목적 또한 파리 기후 협정은 아주 상세한 청사진을 넓게 제시하면서 감량目標, 예를 들어서 뭐 탄소 배출이면 탄소 배출, 아니면 뭐 전기차 확대, 아니면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런 거 여러 가지 글로벌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전과는 이제 다른 뉴딜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배출권을 말씀드리자면은 배출권 이제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구매하지 않고 내가 10톤의 이제 포션을 받았는데 13톤이면 3톤 만에 3톤이 이제 추가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탄소 배출권을 3톤 양을 사와야 되는데 이 3톤 양을 그냥 안 사고 배출 방구로 이제 껴버리면은 방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년도 평균 시세 최대 3배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나몰라라 하고 배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발목이 잡혀버렸습니다. 자, 감축 목표치가 늘어날수록 탄소 배출을 계속해서 2기에서 3기 넘어오면서 이제 감축 목표치가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배출 총량 Q 이제 양은 계속해서 줄어야 되고 다배출 기업엔 이제 탄소 배출권은 획득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탄소 배출권 가격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겠죠. 가정이 생깁니다. 자, 배출권 가격 지금 P가 지금 EU에서 거래하는 배출권 가격하고 국내에서 거래하는 배출권 가격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결국에는 장기적 우상향에 수렴할 것이다라는 전망은 이제 2기에서 3기 넘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추후 여러 가지 또 정책 변화로 인해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탄소 배출권 또 살펴보겠습니다. 철강업 같은 경우에는 철광석을 철광으로 변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유연탄을 사용을 하죠. 그러면은 이산화탄소 배출 1위 업종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시멘트 업계를 적었는데 이거는 이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성신양효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시멘트 회사예요. 시멘트 회사인데 이 업종에 대해서 정부에서 너네는 이 정도 배출량이 나오니까 너네는 한 20으로 너네 기업 4-5개가 나눠 가죠. 근데 성신양효가 탄소 배출권 이제 할당 문제를 놓고 더 많은 이제 포션을 좀 획득하려고 가동을 안 하던 소속료를 2개를 가동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법적 문제까지 좀 가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할당량 확보 싸움을 위해서 같은 업종 안에서도 이제 형 9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배출량에 따라서 허용 가능 배출량이 할당되기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많이 배출하는 애들은 도대체 기준을 어떻게 측정을 하냐, 아니면 적게 배출하는 애들은 항상 적게만 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정부 대상으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동종업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당량 10개밖에 안 주고 그 한 업체가 싹쓸이 해 가버리면은 남은 이제 아우들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할당량 포션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포스코로 한번 볼게요. 포스코. 이게 포스코 연결 재무제표 주석입니다. 여기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권 관련 평가 이익이 생겼어요. 이게 왜 생겼냐면은 포스코 에너지 부분에서 이제 포스코 에너지를 이제 흡수 합병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부생가스 발전 부문을 이제 흡수 합병했는데 기존에 이제 철강제 생산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고로가스로 이제 원료로 이제 부생 발전을 했을 때 여기 이제 투입 이산화탄소 총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배출권을 확보하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 결론적으로는 투입 이산화탄소 총량을 줄여버리면서 선순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배출권을 획득하는 겁니다. 내가 쓰지 못한 배출권을 획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출 총량 Q가 감소하죠. 그리고 배출 허용량은 증가하죠. 허용량 증가하면은 우리 이만큼 더 확보했으니까 이만큼 더 배출하면 돼, 이런 개념으로도 가겠지만 배출권을 또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처분이익이 아마 그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게 이제 탄소 배출권 이게 12개월물 이제 유로로 이제 환산된 선물입니다. 선물 12개월물이죠. 여기 자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쭉쭉쭉 뻗어나가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오른쪽에는 국내 KRX 탄소 배출권 가격 추이입니다. 단위는 1톤당 원화 KRW고요. 과거에 이게 이제 4만 원까지 찍었습니다. 4만 원.
코로나 이전에 4만 원까지 탄소 배출권이 국내 판매 가격 기준으로 톤당 4만 원입니다. 톤당 4만 원. 그때 이후로 왜 이만큼 빠졌냐면은 그 이후로는 사실 뭐 공장 가동률도 줄고 경제 여파도 있었고 코로나19라는 이제 전염병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도 줄고 경기 침체 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다운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EU 기준, EU 탄소 배출권 그 가격 기준으로는 계속해서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 가격 추이를 잘 봐야 되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거래에 대한 유동성이 많이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 자체를 많이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격 괴리가 조금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RS 탄소 배출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 지난해 3월 달에 4만 원을 찍었었습니다. 4만 원. 그리고 지금 현재 2021년 제가 2월 달 지난주 이제 주말 기준으로 제가 이거를 자료를 좀 캡처해 놨는데 2만 원 좀 밑에서 하회에서 좀 거래를 하고 있죠. 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요렇게 이제 그 배출권 이제 이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KAU 20이면은 뭐 20년 그리고 21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원인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장 가동률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를 하는 LP 유동성 공급자 자체가 호가를 이렇게 또 잘 받쳐주지 못합니다. 주식처럼 매수 매도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은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한 이제 좀 협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는 사람이 그냥 오늘 안 살래 그러면은 파는 사람은 많이 팔고 있어요. 그럼 가격이 쭉쭉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유동성이 부족해서 그랬다. 배출권 거래제 시장이 지금 역외 EU랑 지금 국내랑 좀 판가에 갭이 발생했지만 결국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장 가동률이 감소하면서 배출량 자체도 감소했기 때문에 니즈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이거 슈캠스라는 종목은 제가 무료 노란톡방에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얘네 회사가 이제 기초 원료 이제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밸류에이션 자체를 놓고 본다면 업종 평균 그냥 평균입니다. 평균 10등 중에 한 5, 6등 정도예요. 5, 6등. 근데 이제 얘네 같은 경우에는 매우 특이한 게 화학 공장 가동 과정에서 저감 시설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출권을 엄청나게 감량을 해요. 그리고 탄소 배출권을 획득을 해서 2020년 기준 365억의 매출을 획득했어요. 매출액 B 8%입니다. 8%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탄소 배출권이 얘네가 이제 고정 판매 단가로 거래했을 때가 톤당 2만 원 정도였어요. 1톤당. 근데 지금 이제 본업도 어느 정도 한 5, 6등 정도는 하는 회사고 밸류에이션 자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탄소 배출권 쪽으로는 매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탄소 배출권을 획득 그리고 판매해서 직접 장사를 하는 국내 1위 업체고요. 직접 수혜를 받고 있고 배출권 가격이 장기 우상향할 시 동사의 수혜는 어마어마하겠죠. 배출권 가격이 1만 원 오를 때 영업이익이 100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탄소 배출권이 한 5년, 10년 뒤에는 한 5만 원, 10만 원도 갈 수 있다면은 이 회사는 영업이익이 폭증하는 구조겠죠. 영업 레버리지가 엄청 높다는 얘기입니다. 탄소 배출권 관련주 이제 뭐 검색해 보시다 보면은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뭔지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고정 거래 가격이 지난해 2만 원 가량 계약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을 더 확보 싸움이 이제 좀 치열해짐에 따라서 스팟 판매라고 지점마다 3개월마다 계약을 할래. 왜냐하면 배출권 가격이 이제 뭐 좀 계속해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판매를 하겠다는 거죠. 올해 이제 판가 재계약 시점이 도래했고 탄소 배출권 판매로 매우 유의미한 수익성을 거두고 있는 직접 수혜주 1등 기업이다. 탄소 배출권을 볼 거면은 반드시 슈캠스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종업 평균 BR 10배 이내 수렴, 10배 이내라고 다 싼 거 아닙니다. 화학업종 어느 정도 좀 평균치에 수렴하는 애고요. 본업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한 5, 6등 정도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솔홈데코 오늘 뭐 누가 노란톡방에서 물어봐 주셔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본업이 목재, 바닥재, 인테리어, 소재 여기가 본업입니다. 근데 탄소 배출권을 어떻게 엮이냐면은 얘네가 이제 뉴질랜드에 나무를 직접 심습니다. 나무를 직접 심어가지고 나무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을 측정해가지고 탄소 배출권을 획득을 해요. 근데 매출액 비해서는 엄청 미미한 수준이고 연간 4억 원 수준이고 당사 발표에 의하면은 뭐 4억 원씩 2031년 10년 더해가지고 이제 56억 원의 매출이 생길 거다. 근데 중요한 건 본업을 봐야죠. 10년 동안 4억씩 나눠 찍혀봤자 뭐합니까? 본업이
본업이 엉망이면은 뭐 결국에는 탄소 배출권 테마로밖에 엮이지 않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로 엮이는 수준이다. 배출권 수혜 강도는 낮다. 실적 또한 좋지 않다. 본업에서 뭐 바닥재 이쪽의 성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뭐 종목이 이게 좀 정리를 해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도 여기까지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아쉽습니다. 네, 이거 자료집에 다 있던 그 관련 자료니까 많이들 참고해 보시고 금일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수익의 행복 박광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아주 명확하게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오늘 총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이 난 만큼 정확하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만큼의 우리 무료 노란 톡방에서 부담 없이 모든 거 확보해 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직 10분 남아 있고요. 지금부터 종목 상담도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내 종목에 관련해서 상담을 좀 받고 싶다,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두 번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TV 화면을 딱 찍어만 주시면 되세요. QR코드가 바로 나와 있을 텐데요. QR코드를 딱 찍어만 주시면 이 링크 노란 톡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쭉 많은 분들께서 올려주시는데 뭐부터 볼까요? 참 많은 분들께서 자, 상한가 조아님께서 주셨습니다. AP 시스템 31,300원 비중은 30%라고 주셨습니다. AP 시스템 상당히 좀 많이 낯익는 종목입니다. AP 시스템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AP 시스템은 OLED 디스플레이 이제 ELA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과거 삼성 디스플레이 이제 사이클 투자에 있어서도 어마어마하게 갔던 종목이고 영광의 종목인데 최근에는 여기 바닥권에서 살짝 올라온 이유가 OLED 그 설비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었어요. 당연히 삼성 디스플레이 향을 봐야겠죠. 얘네 같은 경우에는 ELA 장비 시장 1등이고 중요한 거는 수주 잔고 같은 경우에도 3천억 가량 쌓여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매우 특이하게 봤던 게 지지난주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여기 3만 원 밑에서 2만 6천 원 정도의 횡보를 했을 때 이때 이제 도대체 이 종목은 실적도 좀 수주 단고도 괜찮고 매출도 이연돼서 나눠서 찍히는데 여기 코로나 저점을 계속해서 통과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섹터 악재였습니다. 섹터 악재가 이제 그거겠죠. OLED 그 설비 투자가 언제 이루어질까? 그 설비 투자에 대한 어느 정도 가시화, 도식화였습니다. 근데 결국에 올라왔죠. 이유는 똑같습니다. OLED 설비 투자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 종목은 그래도 지금 최근에는 좀 급하게 올라와서 좋은 매수 단가까지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으나 비중이 좀 걱정됩니다. 비중이 30%로 이렇게 좀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얘네가 또 순식간에 OLED 수급이 또 치고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섹터 악재는 언제든지 상존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숫자가 있는 종목, 실적이 있는 종목으로 잘 들어가셨고 앞으로는 좀 비중 관리만 잘 하신다면은 충분히 좀 괜찮은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AP 시스템에 관련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대로 좀 단가까지 확인하시면서 시장 이길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저분간에 지금 시간이 8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지금 종목 상담도 하고는 있는데 네. 참 좋게 자료에 관련해서 교육에 관련해서 말씀도 드렸는데 왜 답을 안 하실까요? 섹터에 관련해서 네. 종목을 아우. 갖고 싶고 알고 싶고 알아야 종목에 관련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진입 단가를 들어가든 어떻게 그렇죠. 하든 시장을 이겨낼 거 아닙니까? 어떻게 좀 답변을 좀 주세요. 8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제가 지금 좀 목이 많이 타가지고 네.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지금 물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힘을 이제 물로 먹고 이제 좀 그게 무슨 목마르면 좀 말씀이세요? 물 갈증을 드셔도 됩니다. 하겠습니다. 저한테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힘 많이 한입 내쳐주시면은 드시고, 제가 한 48분쯤에 어떤 선물도 강도가 레벨 3까지 있는데 맞아요. 레벨 3으로 필요합니다. 그 강도를 제가 네.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의 힘의 강도도 제가 또 측정해야 되니까 서로 이제 좀 알겠습니다. 예민하는 걸로 네. 주고받고 역시나 이제 제 이런 말을 거죠. 듣지는 않으시네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들으셨죠? 우리 시청자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종목 상담도 해드릴 거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일단은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수익의 행복을 받으려면 섹터별로 종목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좀 제가 좀 욕심이 과하긴 합니다. 제가 하면서도. 하지만 본전 뽑고 방송을 끝내봐야 되니까요. TV 화면 딱 찍어만 주세요. QR코드 알아서 우리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음 주 시장 같이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간 끝나면 저희 문 닫을 거예요. 자, 이어서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 종목 한번 해보고 볼게요. 네. 지금 수익의 행복님께서 주셨어요. 네. 초록뱀에 관련해서 주셨는데요. 지금 초록뱀이 얼마죠? 2,705원.
예. 20%입니다. 예. 초록뱀에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음. 단가가 2천 단가가 네. 2천 지금 손실 폭이 네. 크지는 않으세요. 그러면은 네. 최근에 이제 꼬리 달 때 들어가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초록뱀 같은 경우에는 엔터주로 들어갑니다. 엔터주가 최근에는 뭐 이슈가 딱히 뭐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있는 업종입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엔터 회사를 뭐 A라는 회사를 샀는데 A라는 회사 대표가 횡령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마약 사건이 터진다거나 관련 뭐 그룹 아이돌이나 여러 가지 뭐 군입대 한다거나 그럼 리스크가 있어요. 초록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는 종목이고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수급으로 들어갔다면은 손절가를 한 2,450원 정도로 좀 잡으시고 대응을 단기적으로 좀 하심이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라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시장 이길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일단 한 종목도 상담했고요. 수익률표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이참에 봐야 됩니다. 네. 저 빨간불을 보고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께서 힘을 내야 됩니다. 네. 본인이 직접 수익 내신 종목들이에요. 예. 본인이 직접 2021년 돼서 한 달 반밖에 안 됐는데 예. 저렇게 많은 종목에 관련해서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예. 저게 찐입니다. 시장이 그렇죠. 지지부진해도 저렇게 빨간불을 세 자릿수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전문가님들이 흔치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자주 안 나오시잖아요. 금요일밖에 안 네.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올 때마다 제가 본전을 뽑아야 된다는 이 사명감이 있어요. 본전 매일 뽑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무슨 본전이 소리세요? 어디신지 우리 그 박건우 전문가님이 선입 올 분기점을 때마다 제가 이제 모르겠네요. 본전을 뽑아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네. 없거든요. 어떻게 섹터마다 이 선물을 주실 수 있으세요? 못 쓰세요? 네. 그러면은 제가 최근에는 이제 너무 좀 주식 투자자들이 너무 많아지셨기 네. 때문에 섹터별로 꼭 봐야 할 종목 정도로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이 봤을 야, 때는 역시. 뭐 5G 통신 장비는 네. 도대체 몇 종목이 있는 거야? 막 네이버에 쳐보면 막 20종목 가까이 있고 그냥 안전 바운더리를 어느 정도 조금 제 관심주도 또 공유하면서 야, 역시 이런 우리 시간을 뚫어박입니다. 별명이 쿨하게 자꾸 네. 천장을 뚫고 종목들이 올라간다고 해서 뚫어박이 별명이신 분입니다. 2021년 가장 기대가 되는 전문가 1등을 기록하신 우리 전문가님 어렵게 오늘 모셔왔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아직 4분 남아 있어요. 지금 이 시간 내에 들어오시는 분들 한해서 우리 뚫어박 박건영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섹터와 이 섹터에 관련한 종목들, 관심 종목들까지 오늘 모두 선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약속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약속하시면 무조건 지키시는 전문가님이세요. 지금 이 방에 들어오셔야만이 저희가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TV 화면 딱 찍으시고 카메라 딱 켜시고 지금 TV 화면을 찍어만 주시면 됩니다. 이 QR코드가 알아서 링크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 기회예요. 다음 주 시장 같이 하실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럭키걸 럭키보이가 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꼭 함께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카톡 보니까 맛있는 커피에 예. 하트 모양이 이렇게 네. 거품으로 되어 있는 뭐 이런 네. 사진도 있어요. 수익님께서 올려주셨네요. 오늘 할 거 다 했습니다. 사실 네. 본전 이 많이 본전 뽑으신 것 뽑은 같습니다. 거거든요. 종목 상담도. 맛있게 보이네요. 네. 커피. 우리 커피 맛있는 커피 먹으면서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지금 시간 관계상 일단 네. 종목 상담에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좋은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지나가는 잔파도에 좀 흔들리지 말자. 뚝심 있게 좋은 종목 계속해서 언급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거고 앞으로 금요일 방송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제 좀 어느 정도 기준을 좀 잡고 매매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카톡방에서 좀 노란톡방에서 좀 쓴소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많이 우려돼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그럽게 좀 이해해 주시고 금요일도 이제 좋은 시간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지금 아주 애매하게 2분 남았거든요. 네. 그 주목하고 있는 섹터 IT 말씀해 주셨는데 또 뽑아 드시네요. 뭐 어떻게 네.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남은 시간이 2분밖에 없으면 그 주목하고 있는 인사를 섹터 길게 할 뭐 걸 여쭤봐야 그랬습니다. 됩니다. IT 관련해서 보셨고 또 5G 관련해서 네. 보셨습니다. 지금 저점에서 줍줍할 수 있는 좀 한 섹터만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게 또 있을까요? 1분이라도 아까워요. 예, 그러면은 뭐 섹터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 2차 전지. 네, 2차 아무래도 전지 이제 쪽. 미래 성장의 모멘텀이 네. 있고 2차 전지가 가장 사실 이제 좀 기아차도 올라오고 현대차도 올라오는 거 보니까 그렇죠. 또 2차 전지에 관련해서 또 시총의 상위주들의 흐름이 이렇게 또 좋다 보니까 그렇죠. 2차 전지 관련해서 흐름을 좀 지지부진하게 봤다가는 큰 거 다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2차 전지, IT, 5G까지 남은 우리 네 종목이가 5섹터예요. 섹터가 몇 섹터예요? 섹터는 뭐 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돈 어. 되는 섹터면 다 보고 있는 사람인데 맞아요. 돈 그나마 되면 이제 다 한다. 초보자분들이 이제 네, 좀 이제 시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놀 일단 수 세 있는, 섹터
얘기 나눠봤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시장 꼭 이길 수 있게 또 우리가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